사위 명의로 가입된 보험.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49제도 안 지났는데 사위가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먼저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온 거였어요. 피보험자 딸 되시냐고, 혹시 이 보험 가입 사실 알고 계셨냐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어요. 계약자도 수익자도 전부 사위 한정훈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피보험자만 엄마였고요. 사망보험금이 2억 4천이었어요. 언니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언니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정훈이가 장모님 걱정돼서 가입한 거라고, 보험 하나 들어드린 게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깐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보험사 직원분이 전화로 살짝 귀띔을 해주셨어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제3자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내부 심사가 들어간다고. 가입 시점이랑 피보험자 건강 상태 같은 걸 본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움직였어요. 엄마 진료 기록을 떼봤어요. 사위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3년 전이었는데 그 즈음에 엄마가 병원을 엄청 다니신 게 있었어요. 그냥 고혈압, 당뇨 관리 차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 시기에인지 기능 저하 검사도 받으셨더라고요. 초기 치매 가능성 소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제대로 된 판단으로 피보험자 동의를 하셨을까?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서명이 있어야 해요. 근데 저는 그 서명이 진짜 엄마가 정확히 이해하고 하신 건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저 변호사 만났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피보험자 동의 서명의 진위 여부,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의사 능력,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쭤보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간호는 누가 있냐고. 저였어요. 언니네랑 저희 집이 같은 동네인데 언니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거의 못 온다고 했고 사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 병원 모시고 가고 밥 챙기고 주무실 때 옆에 있고 그게 전부 저였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줬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보험 구조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특히 고령의 피보험자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가입된 정황이 있으면 보험사도 지급을 보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보험사 내부 심사가 길어지면서 결국 경찰 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고소장도 따로 냈어요. 사위를 상대로 준사기 및 보험 사기 혐의로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왜 가족한테 이러냐고, 내가 집안을 박살내는 거라고. 정훈이가 장모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저는 그 전화 받으면서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저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위 한정우는 보험 가입 한 달 전에 엄마를 직접 보험 설계사한테 데려갔어요. 엄마 서명도 받았고요. 근데 그 설계사가 나중에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진술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이 보험이 뭔지는 아시는 것 같은데 계약 내용 설명할 때 계속 되묻고 집중을 못 하셨다고. 그래도 사위가 옆에서 여기 사인하시면 된다고 유도를 했다고.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위 휴대폰 내역에서 보험 가입 시점 전후로 보험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이 쏟아졌어요. 고령자 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조건, 피보험자 동의 방법 같은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위는 결국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보험금은 지급이 거부됐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됐어요.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언니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언니가 먼저 청구했어요. 뒤늦게 전부 알고 나서요. 언니한테 많이 미안해요, 사실은. 언니도 몰랐던 거니까요. 믿었던 남편한테 이용당한 거니까요. 저한테 화냈던 것도 이제는 이해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가장 믿기 싫었던 사람이 언니였을 테니까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엄마 손글씨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정훈이가 뭔가 사인하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나중에 수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날짜가 보험 가입일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는 찜찜하셨던 거예요. 근데 물어볼 틈이 없으셨던 거고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메모 한 장이 저를 움직이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설마 그러겠어.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